예, 이번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모델을 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해볼 예제는요, 케이스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구따마 표시 형태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제가 좀 전에 한번 살짝 해보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치수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스케치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 얘를 스케치를 하지 않고 나눠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좀 그게 더 비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본의 아니게 스케치를 좀 해서 이 가운데 영상 회전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뭐 강좌 보면 이렇게 스케치를 거의 뭐 안 하죠. 예, 그래서 이참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7번. 파일의 이름은 케이스 7 됐고요. 스케치 먼저 들어갑니다. 스케치의 평면과 XY축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길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보면 58, 42 해서 딱 100 정도 되네요. 대충 이 정도 센터 라인을 하나 긋고요. 여기서 이제 뭐 비슷하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면 더 좋겠는데 가끔 그 도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보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힘드시죠? 그러면 그냥 DWG 파일을 그 이미지 파일로 그냥 저장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가져와서 배율을 적당히 좀 줘가지고 백그라운드에다 놓고 투명도를 쭉 이제 낮춘 다음에 그 위에서 그리시는 게 좀 그것도 뭐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스케치에 이제 뭐 분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형상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절반만 하프만 그려서 이제 회전 얘가 축대칭이니까 절반만 그리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지금 닫힌 프로파일을 만들려고 센터에 라인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기 명령 사용해서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대충 그리는데 얘는 좀 대충 그리기에는 좀 뭔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 대충 그리지 말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지금 보면 원호죠. 원호인데 접선 원호가 아니라 무슨 원호죠? 네, 3점 원호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리기 명령 실행 도중에 3점 원호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Alt키 누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충 시작점은 지정을 했고 끝점 지정하고 이제 가운데에 이제 지나는 경로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로 필렛이 들어가네요. 네. 필렛이 들어가고 이게 2D 도면에 좀 한계가 있어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R이 지금 1.5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여기서 탄젠트 하겠죠. 이 지점에서 탄젠트 하고 그리고 얘가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만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서 이 라인과 탄젠트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4분점이 이쪽 밑에 있는 라인과 4분점 위치에서 일치를 할 건지 그게 좀 확신이 안 드는데 저는 탄젠트한 옵션을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내려가죠.
형태는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주셔야 되는데, 아, 이건 사실 다 그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필렛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하죠. 예. 이렇게 하고요. 그리기에서 직선 가다가 시작점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접선 원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클릭해서 직선 형태로 만들고 나서 저처럼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영상 구속 하나 주고 그리기로 다시 넘어가서요. 쭉 갑니다. 이런 건 정말 싫습니다. 저도 이렇게 애매하네요. 이 정도? 이 정도? 네, 갔다가 한번 아이씨 뭐가 이렇게 걸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Alt키 눌러서 끝점 찍고 이렇게 갑니다. 네. 치수는 현재 상태에서는 얘 값을 팍 키우면 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만 요놈 두 개가 요놈과 요놈이 일치한다. 요놈과 요놈이 일치한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최소한 좌우 대칭이 되겠죠. 원호의 중점이 센터에 일치하니까. 그리고 요 치수는 지우겠습니다. 얘는 여기 일치하면 안되죠. 네. 화면에서 봤을 때 요놈의 R값은 저쪽 한 요정도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는 일단 다 그렸어요. 그리고 치수를 부여를 할 건데 요거를 하나씩 바꾸면 이제 물론 제가 기가 막히게 요 원래 형상과 기가 막히게 진짜 정말 비슷하게 그렸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은 필요한 거 다 줬나요? 네. 대충 수직, 수평, 뭐 접선 뭐 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좀 하면서 완벽하게 하려고는 안 할. 그래서 수동 구속 분석으로 놓고요. 이제 치수를 빠르게 줘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58의 절반이죠. 네. 58 여기 2 하면 29네요. 네, 29.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라인의 수평거리가 얼마냐면은 32. 그 다음에 요게 3. 그 다음에 요게 4. 그 다음에 요게 60.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사이의 각도가 80도죠? 네. 80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58. 그 다음에 요게 1.5. 그 다음에 제가 치수가 빠진 게 없나 잘 부탁드립니다.
모르시겠죠? 제가 들을 수 없으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7.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 이렇게 치수를 너무 한 번에 많이 주시면 재생성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아주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고려를 해서 형상도 원래와 비슷하게 그렸다 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저도 요거를 최종적으로 눌렀을 때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얼핏 스케치를 한번 영상 찍기 전에 대충 한번 해봤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게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예. 뭐 여튼 문제가 있으면 잡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얘가 145,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의 각도가 120,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여기 각도가 14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요거죠. 네, 1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15.6인가요? 8인가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15.8? 15.6? 네. 15.8 나누기 2 한번 해보세요. 7.9, 15.6 나누기 2, 7.8. 7.8.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R 값이 7.5네요. R 값이 이게 왜 소가루가 들어갔죠? 소가루가 들어가는 거는 네가 지금 불필요한 치수를 줬다라는 프로그램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수를 넣으려고 봤더니 소가루예요. 예? 지금 수동으로 넣어서 7.8 대가루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소가루가 됐다는 건 참조만 해. 넌 이미 정의를 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눌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경값은 8.2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는 도면은 7.5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뭐 의심을 하나 해볼 수 있죠. 내가 뭔가 지금 치수해서 뭔가를 하나 더 줬거나 아니면 형상 구속에서 불필요한 뭔가가 하나 더 들어갔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넘어가죠. 예. 도면 그린 사람 아웃. 그래서 2D 도면이 힘듭니다. 예. 이렇게 하고 빠져나와서 얘를 회전합니다. 프로파일 선택하고
회전축은 본인 자체 프로파일 안에 있는 커브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면 360도 엔터 쳐서 이렇게 전구 다마의 몸통 형상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얘는 빠이빠이 안녕 안녕 하고요. 여기 R값이 1이 하나 들어가네요. 알려주려면 진작에 알려주든가. 요거의 값은 1mm. 어쩐지 조금 이상하더라. 더 이상 전구다마에서 더 들어갈 거는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이제 요 예제의 핵심은 요거죠. 이렇게 얘가 쭉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한 바퀴 한 사이클 지금 보시면 얘가 한 바퀴 사이클이 있잖아요.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 도면 친절하게 요거를 20을 띄웠다라고, 여기서 그 나선형 형상이 생성이 스타트가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높이가 20 지점부터 여기서 이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얘가 돌아가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반바퀴 돌았죠. 180도 돌고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 360도 돌았어요. 얘가 90도 돌고 180도 돌고 270도 돌고 360도, 여기가 한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돌아와서 원상복귀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두 사이클,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720도를 돌고, 그럼 360도 한 사이클 돌아서 이 피치의 높이는 얼마냐면은 90의 절반인 45가 되겠죠. 피치가 45mm만큼 갑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네, 다 있어요. 여기 중간은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랑 요게 이제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측면에서 봤을 때인데, 요게 이제 지금 뿌리가 시작되는 요 지점은 알겠는데, 얘를 90도 돌렸을 때 이쪽 지점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보면 40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보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20 치수, 여기서부터 이 아래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돌려서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 나선으로 돌았을 때 직경이 40이라는 얘기입니다. 직경이 40. 그러니까 높이는 20이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봤을 때 여기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죠. 여기서 시작하고, 정면에서 봤을 땐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센터까지 거리가 얼마냐? 20이다. 반경이 20이다. 20. 그럼 이제 요 나선형의 시작 위치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요. 끝나고 봤더니 여기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지네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을 딱 측면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뭔가 공유를, 원호인 것 같습니다. 원호가 요 평면상에 그대로 누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원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서 봤을 때 거리가 이제 15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야 이건 또
이렇게 가서 한 바퀴, 이렇게 가서 한 바퀴 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요. 사실은 보니까 90에서 딱 끝나가지고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 더 연장을 해요. 어디까지? 115만큼 더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90 플러스 20 하면은 110인데 얘가 어디까지 몇 미리만큼? 높이로는 5mm만큼 더 올라가고 위에서 봤을 때 각도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45도 좀 더 돌아가네요. 45도. 그러면 여기서 이 나선형 곡선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여기서 조금 더 5mm만큼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봤을 때는 45도만큼 조금 더 위로 가고요. 그리고 센터에는 반경값이 상당히 좀 큰 원호를 하나 그려주고 그러면 이쪽 여기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공란이 하나 생기겠죠. 무슨 명령을 써라 라고 되어 있냐면은 당연히 블렌드, 네, 여기 있죠. 블라인드 커브를 하나 쓰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그 끝나는 지점이 45도 더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그 끝나는 지점까지 거리가 이제 35mm 떨어져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블렌드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얘의 회전 헬리컬 커브는 그 축에 대해서 보니까 정면에서 보나 우측에서 보나 회전축은 지축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시작점은 이제 먼저 정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12.5만큼 센터에서 12.5만큼 떨어져 있네요. 평면을 하나 일단 옵셋을 하죠. 여기서 옵셋을 20만큼 할게요. 네. 그리고 요 지점은 포인트를 먼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도면이 하나 지금 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올라가는데 여기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여기서 좀 약간 직선 느낌이 나요. 직선을 좀 올려서 여기서 블렌드 혼합 커브를 써서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런 정보가 좀 없습니다. 조금 일단 만들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지점을 먼저 빨리 캐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냥 스케치 할게요. 스케치를 하고 포인트를 얼마만큼 하느냐, 센터에서 여기까지 거리값이 20 되게 합니다. 구속을 이제 요놈과 요놈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캡처 찍고 이렇게 할게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얘가 20 그리고 대칭 복사 이렇게
포인트 두 점은 지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스파인이 쭉 뻗어 나가는, 스파인이래요. 저기 펠리컬 뻗어 나가는 영상을 이제 그리면 됩니다. 자, 일단 형광등 부분의 몸체 시작 부분은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포인트 지금 여기 점 만들었잖아요. 요게 이쪽 지점입니다. 그래서 스케치 평면을, 이쪽 평면을 잡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 부분을 그려줄게요. 이게 지금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기울어진 정도가 사실은 정면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 만만하지만 정면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막 휘어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 정도는 이제 해상도가 좀 그지 같아서 좀 문제긴 한데, 이만큼은 좀 더 올려야 돼요. 수직하게 올려서 여기서 블렌드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25의 절반인 12.5 만큼 떨어뜨릴게요. 라인 하나 그립니다. 라인 하나 그리기 전에 여기 딸깍 걸려야 되는데 구속이 들어가진 않죠. 네. 얘가 이렇게 구속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참조를 하나 덧대줍니다. 이렇게 덧대주고 직선을 조금만 스마트, 이거 제가 아까 하면서 좀 잠깐 껐죠. 스냅. 그래서 얘를 살짝 한 5mm 정도만, 많이는 아니고, 이건 제가 치수에 없는 치수를 5mm 정도만 올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12.5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올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포인트 스케치가 하나는 괜히 만들었네요. 네, 이렇게 타고 쭉쭉쭉쭉쭉 가서 이제 대칭 복사를 주든 복사를 하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에 있겠죠. 와이어 프레임에 우리가 한 번도 안 써본 나선형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 아이콘 보시면 느낌 오시죠? 시작을 일단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축은 G축으로 할게요. 네, 원통을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피치는 아까 얼마로 했죠? 90에 90 거리인데 여기 몇 바퀴 돈다? 두 바퀴 돈다. 피치는 얼마냐면 45. 45가 되고요. 회전수는 두 바퀴를 돌립니다. 소수점이 먹나요? 2.5. 네, 소수점이 먹나요? 회전수가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렇죠? 360 나누기 45도만큼 가는 거니까 8 8분의 1 그러면은 1 나누기 8 하면 0.12 오네요. 두 바퀴 하고 0.125 바퀴를 더 도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 살짝 여기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45도 맞아요? 맞다고 치죠. 이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합 블렌드를 써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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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곡률은 1로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절반은 그렸습니다. 도면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형상을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려지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밖으로 이제 휘지 않으니까 이 평면, 제가 지금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제스처하고 있는 이 평면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요놈의 높이 값이 여기서부터 지금 치수를 뺀 게 아니네요. 아씨, 골간다 이거. 요 원호의 위에서 봤을 때 거리가 얼마죠? 15죠. 15고 거리는 15. 그 다음에 최고 높이가 아니라 이 15 사이의 높이가, 절점의 높이가 120.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경값이 정말 그지 같네요. 없어요. 일단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스케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호를 그리는데 R 값이 없으니까 이걸로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구속을 요놈과 요 평면은 서로 일치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은 가운데 대칭이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치수 요놈과 요놈의 높이는, 방향값이 사실 있으면 안되죠.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지우고, 요놈과 요놈의 다시 한번 그릴게요. 진짜. 이게 얼마였죠? 이렇게 주면 안되죠. 지우고 여기서부터 사실 여기 치수죠. 그래서 힘들게 갑니다. 사이의 높이가 얼마냐면은 120. 그리고 구속으로 요놈과 요놈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폭 길이가 얼마냐면 15. 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15 됐죠. 그 다음에 여기 R 값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R 값이 들어가야 완전 구속이 되겠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없네요. 이게 R 값이 조금 커야 되는데 얘는 치수를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거의 뭐 조금 중점을 점점 내려서 굉장히 좀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죠. 이렇게 그렸고, 죄송합니다. 제가 도면을 완전히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일부러 안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 딱 들으시면서 처음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처음 같은 느낌으로 이제 유출을 해보면서 모델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렸어요. 중간에 이만큼 연결을 해야죠. 그래서 혼합 기능 써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렸네요. 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복사돼야 돼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게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그 180도 틀어 가지고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동이 아니라 이제 복사죠. 복사를 누르고 객체를 회전으로 놓고 객체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고요. 방향은 지축 방향, 그 다음에 각도는 180도 이렇게 하면은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자, 와이어프레임은 이제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직경값이 나와 있나요? 직경값이 아, 이거 굴까네 이거. 직경값이 도면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쨌든 직경값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입 노드를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는 잠깐 치우고 수입 노드에 직경값이 봤을 때 이게 한 15 정도 되잖아요. 15 정도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5다. 그러면 한 7. 여기서 요게 이제 거리가 7.5죠. 이만큼이. 그래서 여기에 7.5, 한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직경이 8mm.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한 방에 찍어주고요. 그리고
항상 만들고 이제 최종적으로 얘에다가 이만큼 합치겠다 이렇게 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도구에서 수식관리자, 요거는 제가 안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남겨볼게요. 요게 여기서 피치 있죠, 여기서 한 바퀴 돌았을 때 피치를 조절해서요, 이 전구 다마의 이 전구 부분에 높이를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그대로 두는데 얘가 두 바퀴 돌았죠. 근데 이제 세 바퀴도 돌리고 네 바퀴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를 지정을 해서 매개 변수에서 이 디자인을 세 줄, 네 줄, 두 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줄, 그 다음에 피치도 촘촘하게 넉넉하게 해서 전체 높이를 낮추고 늘리고 하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한번 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시고, 저보다 더 뭐 이렇게 뭐랄까 이런 거 이런 어떤 매개 변수나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아이디어나 센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시간을 내서 한번 올려드릴 텐데, 그런 높낮이 조절하는 거를 변수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또 이런 것도 있죠. 요걸 이제 대칭 복사 기능을 줘가지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요게 이제 뭐 두 줄짜리도 이렇게 뭐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